아제이비의 진짜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어. 저렇게 좀비처럼 보이는 애가 빛나는 초록색 눈을 가진 잘생긴 청년일 줄이야. 그것도 두 좀비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이라니. 오래전 갑작스러운 좀비 발생으로 온 세상이 잠식당했었지.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벽을 세워 언데드를 막아내며 세상의 변두리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 원시적인 무기밖에 없는 그들은 힘겹게 자신들을 방어했지.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군사부대의 창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그 부대원들은 끔찍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좀비보다 더 잔혹했지. 10년도 채 안 돼서 그들은 좀비들을 몰아냈어. 사로잡힌 좀비들은 살아있는 발전기로 바뀌었고 어떤 좀비들은 전시된 상품처럼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어. 심지어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좀비 동물원도 지었지. 탈출한 소수의 좀비들은 세상의 변두리에 숨어 흩어진 부족을 이루었어. 그들은 버려진 기름을 마시고 쓰레기를 뒤지며 생존을 이어갔지. 수세기 동안 멍하니 떠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한 여자 좀비가 생각을 깨우기 시작했어. 그녀는 왜 인간이 그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떻게 문명을 건설했을까? 그래서 그녀는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일찍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했지. 결국 그녀는 결론에 도달했어. 인간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번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매일 거리를 배회하며 짝을 찾으려고 했었고 어느 날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기나긴 13개월의 힘든 시간 끝에 그녀는 최초의 좀비 아이를 낳고 아제이브라고 이름 지었지. 하지만 아제이브의 어린 시절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어. 그의 어머니는 임신한 유일한 좀비가 된 이후로 적대적인 시선과 괴롭힘, 동족에게서까지 외면당했지. 아제이비가 태어나자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혐오스러운 존재로 완전히 내쳐졌어. 그녀는 다른 좀비 무리에 합류하려고 폐허가 된 도시를 떠돌아다녔지만 매번 이방인으로 거부당했지. 마침내 아제이브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인간 사회 근처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끔찍한 외모 때문에 그녀는 인간들 사이에 드러내고 나설 수 없었지. 그래서 그녀는 겨우 3살 된 아제이브를 거리에서 구걸하게 했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어. 좀비 엄마의 보살핌 아래 아제이브는 천천히 자라면서 항상 인간으로 위장한 채 도시에서 살았어. 나이가 들어 인간이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아제이브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 밤에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좀비 체력 덕분에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고 주말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탰지. 때로는 인간을 잡아먹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그는 억지로 참았어. 결국 그의 어머니는 그가 진정한 인간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목숨을 걸고 그를 이곳에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 맹세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자기 손으로 엄마에게 차와 큰 집을 사드리겠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좀비 발생이 도시를 덮치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 선배를 구하기 위해 아제이비는 어쩔 수 없이 본성을 드러내고 좀비로 변신해야 했지. 그리고 밀가루 가게 1호점 사장을 해고한 후 직장에서의 첫날부터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어. 그날 17세의 아제이비는 선배의 소개로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선배는 정신 놓고 있었어 라며 꾸짖었어. 빨리 와서 도와. 정신을 차린 그는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었어.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알아차렸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카운터 뒤로 데려가 다시 괴롭힘을 당했는지 물으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해줬어.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 사는 좀비로서 그는 인간이 두려웠어. 그의 소심한 성격은 그를 괴롭힘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지. 선배는 인간은 잔인해 라고 훈계했어. 괴롭힘은 늘 있는 일이야. 계속 약한 모습만 보이면 당연히 괴롭히겠지. 하지만 맞서 싸우면 아무도 감히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알았어. 고개를 숙인 채 아제이비는 나지막이 알았어요 라고 중얼거렸어. 바로 그때 슈퍼마켓 사장이 걸어왔어. 손님들 오셨다. 어서 인사드려. 밖에는 트럭 한 대가 도착해 있었어. 아제이비는 강씨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배달하는 줄 알았지만 그냥 평범한 운송업자였어. 선배는 서둘러 선반에서 요청된 물품을 찾았는데 그녀가 몸을 숙여 라벨을 확인하자 사장이 갑자기 그녀 뒤에 나타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 이 장면은 사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을 때 아제이브에게 포착되었어. 아제이브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아무것도 못 봤다고 더듬거렸어. 그러자 사장은 그의 멱살을 잡고 넌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으르렁거렸어.
그러고는 그에게 운전사를 창고로 데려가 짐을 나르라고 명령했지. 가는 길에 운전사는 저 사장은 이 근방에서 악명이 높아 라고 경고했어. 60. 높은 급여로 여대생들을 유혹해서 꼬셔내는 놈이야. 내 선배도 저놈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아제이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그녀를 구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갑자기 멀리서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소리. 좀비. 그들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어. 운전사는 몸을 기울여 불안하게 거리를 살폈지만 아제이비는 그를 무시하고 트럭에서 뛰어내려 슈퍼마켓으로 곧장 달려갔어. 그가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 밀가루 1호점 슈퍼마켓 앞에서 물린 인간들은 이미 변이하고 있었고 감염된 사장은 선배를 바닥에 밀쳤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의 다리를 억지로 벌렸어.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 가기 전에 내가 내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 뭔가 잘못됐어. 몸이 변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뺨이 비틀리고 찌그러졌어. 선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 그 소리를 듣고 특이한 JV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는 망설이며 멈춰섰어.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경고가 울려 퍼졌어. 이 도시는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누구에게도 내 본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때까지 모욕을 참으며 모든 수모를 삼켰던 거야. 하지만 지금 그의 선배가 위험에 처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의 왼손이 순식간에 거대한 톱으로 변했어. 그의 얼굴과 머리카락도 바뀌면서 눈앞에서 변해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우리가 모두 아는 특이한 JV가 되었어. 으르렁거리는 좀비들이 덤벼들자 특이한 JV는 날카롭고 사악하게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베었어. 거리에는 축축한 베는 소리 슉슉슉슉이 울려 퍼졌어. 순식간에 좀비들은 토막으로 잘려나갔고 변이된 보스가 선배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 역겨운 물컹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의 몸은 깨끗하게 반으로 갈라졌어. 선배가 감히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특이한 JV가 꽉 담은 이빨 사이로 중얼거리며 보스의 시체를 썰어대는 모습을 봤어. 감히 날 괴롭히려고 해. 자, 일어나서 다시 해봐. 이제 보스는 엉망진창으로 찢겨진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어. 겁에 질린 선배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어. 바로 그때 여러 좀비들이 그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 아제이비는 문간에 서서 길을 막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어.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넌 죽는다. 그렇게 그의 첫 출근날 IJV는 보스를 깨끗하게 반으로 갈랐어. 게다가 그는 심지어 그의 임금을 받고 거의 썩은 고기를 샀어.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향했어. 첫 출근 날에 이미 보스를 죽였어.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 그는 잠시 문가에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어. 안에는 아름다운 여성 좀비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 기쁨에 찬 얼굴로 그녀가 외쳤어. 아, JV, 돌아왔니? 와서 앉아. 저녁 준비 다 됐어. 한편 도시에서 발생한 좀비 습격 이후 경찰은 그 지역을 봉쇄했어. 빨간 머리 소녀가 폐허 앞에서 생각에 잠겨 서 있었어. 밀크파우더 넘버원 슈퍼마켓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선배는 기자들에게 진술했지만 JV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그녀는 단순히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 바로 그때 부하 직원이 빨간 머리 소녀에게 다가왔어. 아가씨, 이건 우리가 복구한 감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 JV가 거대한 A형 시체왕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 소녀는 부하 직원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어. 화면 속에서 JV는 맹렬한 기세로 전기톱을 휘두르고 있었어. 자신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A형 시체왕은 반으로 쪼개지기 전에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부하 직원은 고속도로의 난 균열과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난 고층 건물을 가리켰어. 이 꼬마 좀비는 사악해. 그는 거대한 시체왕을 산산이 조각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조각까지 모조리 먹어치웠어. 장면은 집에서 JV에게로 다시 옮겨갔어. 그의 어머니는 그의 옷을 바로잡으며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라고 일깨워줬어. 알겠니? 그의 대답은 시끄러운 트림 소리뿐이었어.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엄하게 물었어. JV, 더러운 거라도 먹었니?
당황한 그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라고 불쑥 말하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거리를 걸으며 잃어버린 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 갑자기 손이 그의 어깨를 툭 쳤어.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무슨 생각해, 반장. 아, JV. 예쁜 여자애라도 생각하는 거야. 깜짝 놀란 아제이 V는 즉시 긴장했어. 그의 앞에 있는 소녀는 시장의 딸이자 고위 장교인 어머니를 둔 팡이였어. 자신을 드러낼까 두려워 아제이 V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그녀가 뭘 원하는지 중얼거렸어. 팡이 웃었어. 당연히 과외 받으러 왔지. 넌 전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잖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소녀가 혼란스러워하며 속삭였어. 왜 도시의 공주님이 책벌레에게 반했을까? 다른 소녀가 비웃으며 말했어. 공부하는 게 좀비를 죽일 수 있다면 너도 그를 숭배할걸. 팡이의 노트를 들고 특이한 JV는 눈살을 찌푸렸어. 너군인 가족 출신이잖아. 나노 기계 부품 업그레이드 알고리즘이 틀릴 리가 없는데. 맞지? 팡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 어제 시내에 나타난 그 이상한 좀비 때문이야. 우리 가족이 조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공부도 따라가야 해. 압박감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JV의 심장이 조여왔어. 그는 재빨리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척 화제를 바꿨다. 바로 그때 팡이의 시선이 JV의 옷으로 향했다. JV, 내 셔츠가 왜 그래? 그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앞에서 터져나왔다. 에어버스 A382세 때와 충돌했다. 거대한 제트기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엔진이 즉시 고장났다. 공황 상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자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본능적으로 군중과 함께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 그의 바로 앞에 넘어졌다. 충격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몸은 변신할 준비를 하면서 거의 바뀌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팡이의 손에 있는 빛나는 장치에서 나왔으며 기계 소리가 빠르게 났다. 나노봇대가 그녀의 팔 전체에 퍼졌다. 2초도 안 되어 갑옷 한 벌이 그녀의 몸 전체를 감쌌다. 그녀는 웅크린 자세를 취한 다음 쓰러지는 항공기를 향해 돌진하는 자세를 취하며 몸을 지탱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하늘로 솟아올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팡이는 하강하는 비행기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메카닉 팔이 공격 모드로 바뀌면서 나노 기술은 전설에서 바로 튀어나온 거대한 전쟁 무기를 만들어냈다. 또 다른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A380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반으로 갈라졌다.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은 잘린 연처럼 쏟아져 나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순간 팡이는 팔을 들어 창 던지기 선수의 자세를 취했고 그녀는 거대한 칼날을 아래 거리로 던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무기는 수많은 작은 칼날로 쪼개졌다. 각각의 칼날은 승객의 옷을 정확하게 꿰뚫어 거리 양쪽에 늘어선 고층 건물에 박혔다. 승객들은 넓게 뜬 눈과 멍한 표정으로 매달려 있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밝고 이상한 풍경이 되었다. 한편 팡이와 부서진 제트기는 모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들은 동시에 땅에 부딪혔다. A380은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고 도로에 심하게 추락했으며 각 절반은 반대편으로 쾅하고 부딪혔다. 위험이 지나가자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저 아가씨의 나노 기술 갑옷이 대단하다는 감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팡이의 자신감의 검. 그녀는 대중의 숭배를 받으며 멋진 포즈를 취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아까 넘어졌던 여성이 눈을 뜨고 충격에 숨을 헐떡였다. 아자이 V가 추락하는 비행기 전체를 한 손으로 들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잔해를 쉽게 치우고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성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눈에 아자이 V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는 끔찍한 존재, 다른 존재였다. 그러나 팡이가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을 때 비행기 잔해가 그녀의 시야를 가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학교로 돌아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두꺼운 역사책에서 강의했다. 팡이의 시선은 아제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V. 한편 아제이. V는 인간 역사에 대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이 시대가 좀비 물결에서 살아남은 것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래전 사오인이라는 뛰어난 젊은이가 아주 어릴 때 주요 기술 회사의 수석 프로그래머가 되었다. 그의 재능은 수많은 숭배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좀비 발생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인류의 영토는 바다로 둘러싸인 단 하나의 대륙만 남을 때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언데드와의 싸움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코더가 아니라 투사였다. 그래서 타자치는 법밖에 몰랐던 이 허약한 젊은이는 직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맹렬한 의지력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코딩하고 자신의 작품을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방에 틀어박혔다. 낮은 밤으로 밤은 해로 이어졌다. 한때 잘생긴 천재였던 그는 결국 헝클어지고 대머리가 된 노인이 되었다. 결국 그는 문명의 붕괴 직전에 인류 최초의 원자력 나노 기술 갑옷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1세대 메카의 강력한 힘으로 그 슈트를 활성화했다. 그는 좀비들을 물리치고 인류의 미래를 구했다. 그날부터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유산을 물려받아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를 보호하고 있다. 강의가 끝난 후 반은 흥분으로 웅성거렸지만 팡이의 시선은 아자이 V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틀릴 리 없어. 그의 옷, 그는 그날 밤의 좀비야. 한편 아자이 V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인간은 이미 강력한 열무기를 가지고 있다.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좀비를 풀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럼 왜 성량이 필요해? 팡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너 정말 날카롭구나. 내 말이 맞아. 이 모든 것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진실을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나에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해. 좋아. V가 고개를 끄덕이자 팡이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좀비에게 나노 기술 갑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이유를 밝혔다. 오직 좀비만이 메카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갑옷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조종하기에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돼. 무한한 지구력을 가진 언데드만이 완벽하게 융합할 수 있지. 수세기에 걸쳐 가문의 혈통이 약해지면서 그들은 메카를 원래 형태로 되돌릴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좀비를 실험 대상으로 삼게 된 거야. 펑은 당황했지. 이미 우리가 가진 무기로도 좀비를 쓸어버리는 건 충분하잖아. 왜 그렇게 끔찍한 걸 만들려는 거야? 멸종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 뭔가가 있어. 우리는 그게 인간인지 좀비인지조차 몰라.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개미처럼 우리를 짓밟을 수 있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딘가에 숨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같아. 이 말을 듣자 아제이 V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 팡이는 냉담하게 대답했어. 믿거나 말거나 이 비밀은 대대로 우리 가문에 전해져 내려왔어.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은 강시라고 불린다고 해.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신의 중심가에서 시체 왕을 죽이고 모든 시민을 구한 사람이 너였어? 아제이비는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 잘못 보셨어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방에서 뛰쳐나갔어. 그의 당황한 도피는 팡이의 의심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어. 그 후로 아제이 V가 양치를 하든 조깅을 하든 심지어 화장실에 가든 팡이는 몰래 그를 미행했어. 방과 후 아제이 V는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어. 물론 팡이도 바로 뒤따라갔지. 이 녀석은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조차 따라오지 못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아제이비가 불안하게 어깨 너머로 힐끗거릴 때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혀 땅에 세게 넘어졌어. 쳐다보니 여러 거리의 깡패들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어. 방금 따라잡은 팡이는 그 모든 것을 보았어. 하지만 끼어드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방관하기로 했어. 아무 말 없이 깡패 중 한 명이 아제이브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어. 반격하면 정체가 드러나고 어머니가 또 이사해야 할까봐 그는 일부러 약한 척 불쌍한 연기를 했어. 금발 깡패는 아제이브의 책을 빼앗아 들고 비웃었어. 겨우 돈 없는 패배자였군. 시간 낭비였어. 그러면서 그는 아제이브를 세게 발로 차서 땅에 쓰러뜨렸어. 웃으면서 갱단은 거리를 활보하며 사라졌어. 아제이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팡이는 마침내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기 시작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옷이 우연히 같았던 것뿐일 거야. 한편 아제이브는 흩어진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어. 갑자기 손이 먼저 내려와 책 한 권을 들어 올려 그에게 내밀었어. 아제이브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받아들고 낯선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했어.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손이 그의 어깨를 굳게 붙잡고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쁘지 않군. 분노를 억누르고 그것이 좋은 좀비를 만드는 거지. 아제이브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어. 쳐다보니 훗날 자신의 보스가 될 강시였어. 아제이는 발을 쏘며 소리쳤어. 당신 도대체 누구야? 강시는 그 질문에 발길을 멈췄어. 강시는 두 번째 형태로 변신했고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 이걸 기억해, 꼬마야. 벌레들에게 화를 낭비하지 마. 살기가 밀려왔고 너무나 무거워서 아제이는 눈조차 뜰 수 없었어. 마침내 억지로 눈을 뜨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 강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저건 뭐였지? 저 녀석은 인간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야. 아제이 부인은 침을 꿀꺽 삼켰어. 목이 말랐지. 그 존재는 끔찍했어. 내가 압박감에 못 이겨 환각을 보는 건가? 그가 몰랐던 것은 강시가 그림자 속에 숨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제이브는 학교로 돌아왔어. 헝클어진 그의 모습을 보고 반 친구들은 즉시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어. 봐, 또 괴롭힘 당했네. 반격할 수 없는 건가? 겁쟁이 아냐? 여전히 득이양양한 금발깡패는 자신의 신체 검사지를 흔들었어. 나노테크 갑옷을 조종할 수 없더라도 메카 솔저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책벌레는 가치가 없어. 똑똑하면 뭐해? 공부한다고 좀비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노테크 갑옷이 있는데 누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 그들의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아제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교실로 향했어. 팡야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봐. 이 녀석은 살인 충동이나 잔혹함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었어. 중앙구역은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좀비들은 항상 도시 벽 밖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 나타난 거지? 한편 강시는 옥상 위에서 아제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옆에서 사오 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보스, 정말 저 녀석이 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씩 웃으며 말했어. 누가 알겠어? 시험해보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내가 그 꼬마 실험쥐를 구해주지 않았나? 풀어놓고 내가 좀 흥미롭게 만들어줄게.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 병적인 녹색빛이 번쩍이더니 캠퍼스 밖 빈 땅에 녹색 핏방울이 스며들어 나타났어. 방울들은 융합되어 유전자 서열로 꼬여갔어. 살과 뼈가 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강시의 통제 아래 좀비 군대가 모습을 갖췄어. 갑자기 주먹을 꽉 쥐자 그의 몸이 두 번째 형태로 변했어. 그러자 좀비들이 일제히 생기를 되찾고 눈이 굶주림으로 타올랐어. 그 중에는 10m가 넘는 거대한 괴물들도 있었어. 그들은 주변 건물을 기어오르며 강시의 명령만 기다리며 인간들에게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 한편 아제이 부인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 같은 시각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학교 정문에 나타났어. 그는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 그러자 갑자기 살점들이 그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갔어. 당황한 그는 썩어가는 피부를 손으로 다시 제자리에 누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거에 들킬 뻔했군. 여기가 해임경이 언급한 학교일 거야.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완전한 의식을 가진 희귀한 언데드 중 하나인 신참 좀비였어. 무릎을 꿇고 그는 공손하게 물었어. 헤이경,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오 헤이는 그의 발치에 서류 뭉치를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어. 가라. 이 학교의 모든 인간을 먹어치워라. 바로 JV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좀비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어. 내 첫 임무가 이런 만찬이라니? 완벽해. 나는 인간을 가장 혐오해. 그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인간의 실험하에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어. 그는 오래전에 자신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인류와 그 후손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불안감이 그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었어. 이상하군. 가장 강력한 성량도 나를 죽일 수 없는데. 그런데 왜 해임경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군을 보낸 거지? 이 작은 학교는 쉬운 먹잇감일 텐데 안에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자신의 힘에 자신이 있었지만 신중함이 앞섰어. 먼저 정찰하는 게 좋겠어. 조용히 그는 친절한 가면을 쓰고 교장실로 들어갔어. 그는 공손한 척했어. 실례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한편 아제이비 쪽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 속성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 만약 그가 완벽하게 점수를 딴다면 대학에 조기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아제이비는 시험지를 들고 기뻐하며 자리로 돌아왔어. 이 시험만 마치면 드디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바로 그때 학교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 모든 학생들에게 즉시 실내 체육관에 모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어. 시험을 제쳐두고 싶지 않았지만 아제이비는 발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 무대에서 교장은 헛기침을 하며 발표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배정되었습니다. 메이지지를 환영해주세요. 교장은 무대에 올라 천천히 신중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메이지지를 불안하게 힐끗 쳐다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어. 진심으로, 우리는 이미 고등학생인데 누가 아직도 전학을 온다고. 그 순간 아제이브이는 불량배 무리에 의해 앞으로 밀려맨 앞줄에 서게 되었어. 메이지지의 시선이 즉시 그에게 고정되었어. 바로 저거야. 헤이경의 임무는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 중 다른 하나가 여기 있어. 즉, 이 학교는 그의 영역이라는 뜻이야. 이 인간들은 가축이야. 함부로 쳐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건 무례한 일이었을 거야. 아직 갈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메이지지는 먼저 아지브를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어. 몇 날 며칠이 지나고 곧 한 달이 흘렀어. 그동안 아제이비의 삶은 공부와 다음 공부 세션으로 걸어가는 두 가지 일로만 돌아갔어. 메이지지는 완전히 당황했어. 이 녀석은 절대 먹이를 안 먹나? 설마 공부가 음식의 대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의 얼굴은 쉬운 표적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어떤 좀비가 저렇게 생겼지? 하지만 메이지지가 계속 지켜보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때 금발깡패와 그의 친구들이 새로운 전학생과 싸움을 걸기 위해 으스대며 걸어왔어. 금발깡패는 메이지지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었어. 이봐, 새내기. 매일 몰래 숨어 다니는 걸 봤어. 나와 함께 가자. 할 말이 있어. 이미 기분이 상해 있던 메이지지는 그를 보고 기운을 차렸어. 잠시 후 비명소리가 학교 옥상에서 울려 퍼졌어. 다행히도 메이지지는 깡패들을 겁만 줬을 뿐이야. 실제로 그 새 바보를 잡아먹진 않았어. 그가 어둡게 웃었어. 여기가 내 구역이 아니라서 다행으로 알아. 나는 음식을 가리진 않지만 그의 영역에서 먹이를 먹으면 그가 화를 낼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금발 깡패의 앞니를 날려버렸어. 그러고는 돌아섰지. 제이브이에게 내 패를 보여줄 때가 왔군. 이 학교에 인간이 이렇게나 많으니 나에게도 좀 나눠줘야지. 다음날 아침 제이브이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어. 수줍은 여학생이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어. 이건 상처 연고야. 상처가 더 빨리 낫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 호신용 스프레이는 다음에 괴롭히려고 하면 그냥 눈에 뿌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제이브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는 재빨리 교실을 나갔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제이브이는 그 이상한 행동에 완전히 어리둥절했어. 한편 팡이는 문밖에서 몰래 엿보고 있었어. 그녀도 제이브이에게 약을 주러 왔었거든.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녀는 볼을 부풀리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 바보 같은 제이브이, 괜히 걱정했잖아. 바로 그때 그녀는 제이브이를 보러 온 메이지지와 스쳐 지나갔어.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팡이의 주의를 끌었어. 메이지지는 쾅 소리를 내며 교실 문을 열었어. 학생들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어. 들었어? 저 새로운 애가 어제 학교 불량배를 쓰러뜨렸다며. 제이브이도 괴롭히러 온 건가? 메이지지는 제이브이의 책상으로 곧장 가서 옆에 앉아 노골적으로 말했어. 형씨, 내가 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알아봤지. 그렇지 않아? 여기가 형씨 구역인 거 알아. 7대 3으로 나누는 거 어때? 형씨가 7 가져가고. 제이브이가 대답이 없자 메이지지는 계속 밀어붙였어. 좋아. 그럼 8대 2.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자 메이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어. 말도 안 돼. 형씨, 설마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이 학교에 인간이 가득한 거 봐. 정말로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 근처 학생들은 메이지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완전히 어리둥절하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자이브이가 침묵을 지키자 메이지지는 다시 시도했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형씨가 남긴 것만 먹을게. 여자애들 윗부분은 형씨, 아랫부분은 내 거. 거래. 아자이브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 메이지지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어.
이렇게까지 낮췄는데도 아직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어린 녀석, 날 깔보는 거야. 아자이 V가 내가 뭘 원하든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하려는 순간 팡이가 교실로 뛰어들어와 소리쳤어. 아, JV,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창이 번쩍였어. 메이지지는 반응할 틈도 없이 창에 가슴을 꿰뚫려 교실 벽을 뚫고 나가 바깥 축구장의 밝은 녹색 잔디밭에 박혔어. 아자이 V는 갑작스러운 사태 전개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어. 다른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 팡이는 앞으로 나서며 학생들에게 외쳤어. 여기는 위험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부서진 벽 앞에 선 그녀의 시선은 메이지지의 몸에 고정되어 있었어. 또 다른 무기가 그녀의 손에 나타나며 그녀는 으르렁거렸어. 날 바보나 장님으로 아는 거야? 그 말에 메이지지는 모든 가식을 버렸어. 그럼 봐주지 않겠다. 팡이는 쿵소리를 내며 운동장으로 뛰어내렸어. 그녀는 서둘러 학생들을 흩어지게 하며 외쳤어. 저 사람은 좀비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이지지의 몸에서 천둥 같은 폭음이 터져나왔어. 그의 몸이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꿈틀거렸어. 잠시 후 끔찍한 좀비들이 그의 몸에서 찢고 나오기 시작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장은 온갖 종류의 흉물로 뒤덮였어. 동시에 하늘을 나는 좀비떼가 캠퍼스 밖에서 쏟아져 들어왔어. 소환이 완료되자 메이지지는 지역을 봉쇄하고 살아있는 인간을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와 라고 명령하며 포효했고 인간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어. 메이지지는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풀었어. 한 달 동안이나 가식 떠느라 힘들었어. 드디어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좋군. 팡이는 즉시 갑옷을 활성화했어. 나노 기술 슈트가 한 줄기 빛과 함께 그녀의 몸을 덮었어. 하지만 메이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인간만이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납게 찢으며 그는 셔츠를 찢었어. 팡이의 눈이 충격에 휩싸였어. 허리에는 고대 변신 장치가 묶여 있었다. 전원이 켜지자 어두운 에너지가 타올랐다. 그리고 곧 나노 기술로 이루어진 톱니 모양의 외골격이 그의 몸을 감쌌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연구해온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도망치던 군중은 소란을 알아차리고 발걸음을 멈춰 뒤돌아봤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좀비가 인간이 만든 나노 기술 갑옷을 입을 수 있지? 메이지지는 그녀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팡씨,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거야. 그분 덕분에 내가 이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말에 팡이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너, 내 이름이 메이지지라고? 당신은 아버지의 옛 연구실에 있던 좀비인가요? 메이지지는 분노에 차서 포효했다. 맞아. 나는 최초의 실험 대상 중 하나였고 너희 인간들은 나를 불임으로 만들었지. 너희 가족의 잔인함은 영원히 내게 새겨져 있다. 오늘 나는 묵은 빛과 새로운 빛 모두를 청산할 것이다. 파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투 태세를 취했다. 말은 충분해. 덤벼봐. 메이지지가 달려들었고 그의 주먹은 포탄처럼 공기를 갈랐다. 파니는 즉시 반응하여 몸을 낮춰 피했다. 그녀는 보복으로 거대한 칼날을 휘둘렀지만 그는 쉽게 빠져나가 그녀의 뒤를 돌았다. 그녀는 날카롭게 돌아섰지만 배에 잔혹한 발차기를 맞았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하늘로 100m나 솟아올랐다. 메이지지는 몸을 낮게 웅크리고 근육을 감았다가 위로 폭발하며 그녀 위로 솟아올랐다. 더러운 인간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나는 그 고통을 1000배로 갚아주겠다.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그의 주먹이 팡이를 짓뭉개며 땅으로 내리꽂혔다. 들판이 폭발하고 땅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지고 쪼개졌다. 한편 캠퍼스 반대편에서는 한 소녀가 좀비에게 찢어 발겨지기 직전이었다. 마지막 순간 나무 막대기가 그 생물의 얼굴을 강타했다. 불량 학생들 금발과 그의 일당이었다. 쓰레기통 부대를 과소평가하지 마. 젠장. 금발은 부하들에게 뒷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JV는 아직 교실에 있어요. 그는 시험지를 끝마치고 있어요. 금발은 어이가 없다는 듯 굳어졌다. 지금 장난해? 저 멍청이는 지금 숙제하고 있다고. 신경 쓰지 마. 그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보았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결심은 흔들렸다. 젠장. 우리는 반 친구잖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어.
다른 곳에서 파니는 에이지지에게 2번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후 비틀거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건 대체 무슨 힘이지? 그는 그 갑옷을 무한 과부하로 작동시킬 수 있어. 갑자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노 기술 갑옷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다. 힘이 클수록 짐도 크다. 부서지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수트는 의지에 반응한다. 주먹을 꽉 쥐고 파니는 일어섰다. 에너지 출력이 안전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녀의 갑옷 전체에 파란색 번개호가 터져나왔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여 메이지지를 파괴한다. 그녀는 자신의 병목 현상을 깨고 전례 없는 힘을 발휘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앞으로 튀어나가 그의 얼굴을 쇠와 같은 소나기로 움켜쥐었다. 그런 다음 사나운 팔꿈치 공격으로 그를 땅으로 내리꽂았다. 그 충격은 폭발과 같이 천둥쳤다. 들판 전체가 거미줄 모양의 균열로 갈라졌다. 한편 교실 안에서는 아제이비가 막 대학 입학시험을 마쳤다. 드디어 끝났다. 대학 이제 간다. 그가 막 시험지를 치우기도 전에 금발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다. 아제이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금발은 그를 붙잡고 잽싸게 달아났다. 너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 진심이냐? 그녀가 애원하지 않았으면 내 녀석 엉덩이는 죽도록 내버려뒀을 거야. 있는 힘껏 달리는 금발을 보면서 아제이비는 갑자기 그가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파니와 메이지지의 싸움이 이미 그 지역으로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막상막하의 격돌에 갇혀 있었고 강타가 그 주위의 벽을 뒤흔들었다. 바로 그때 금발의 부하 중 한 명이 뒷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외쳤다. 대멀리는 벽을 강화했고 높이 10m에 10만 볼트의 전기가 흐른다. 건드리면 타 죽어. 저 빌어먹을 늙은이 금발머리가 문을 걷어차며 쓸모없다고 저주했어. 아제이비가 앞으로 나섰어. 내가 해볼게. 몇 초 만에 그는 디지털 잠금 장치의 코드를 뚫고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문을 활짝 열었어. 무리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금발머리가 그의 등을 쳤어. 이럴 때 방명록이 정말 유용하네. 만약 우리가 살아남으면 맹세컨대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아제이비는 그저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한숨을 쉬었어. 하지만 그들이 뛰쳐나가는 순간 기쁨은 공포로 변했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 거대한 좀비 거상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무리를 지휘하며 인간 군대의 구조 시도를 막고 있었어. 전장으로 돌아와서 메이지지가 팡유를 비웃었어. 이 구역은 봉쇄됐어. 나를 막고 학생들이 탈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리석게. 뒤를 봐. 팡유는 고개를 돌렸고 모든 학생들이 언데드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되었어. 심지어 아제이비와 금발머리조차도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 질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공중으로 떠오르며 그녀는 갑옷의 모든 힘을 소환했어. 빛의 폭풍 속에서 그녀 주위에 빛나는 무기들이 나타났어.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 좀비의 약점은 머리에 있다. 잘라내면 그 생물은 시체에 불과하게 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팡유는 메이지지의 두개골에 집중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어.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넌 내 수준을 훨씬 벗어났어. 그의 주먹이 그녀를 향해 우레처럼 쏟아졌어. 그녀는 간신히 피했어. 만약 맞았다면 그녀는 짓눌렸을 거야. 충격파만으로도 근처 학생들이 헝겊 인형처럼 체육관을 가로질러 날아갔어. 아제이비의 가방이 폭발에 휘말려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것을 쫓아 달려갔어. 그의 소중한 시험지가 안에 있었어. 금발머리가 그를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메이지지의 기운이 솟아올랐고 에너지가 점점 더 조여졌어. 그러자 쾅 그의 힘이 완전히 폭발했어. 팡유가 소환한 무기들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 힘이 바이저를 뚫고 지나갔어. 칼날 중 하나가 궤도를 이탈하여 아제이비의 가방과 시험지를 반으로 갈랐어. 같은 궤적으로 칼날은 아제이비의 머리를 깨끗하게 잘라냈어. 한 소녀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어. 심지어 금발머리와 그의 일당조차도 굳어버렸고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새겨졌어. 팡유는 그의 머리가 땅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며 동공이 확장되었어.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 그녀는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준비했어. 메이지지가 힐끗 쳐다보며 웃었을 때 웁스, 오발사고, 내 잘못이야, 형제.
메이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어. 불안정한 변수는 사라졌어. 이제 마침내 마음껏 날뛸 수 있겠어. 금발머리와 그의 일당은 본능적으로 아제이비가 쓰러진 곳으로 향했어.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의 눈은 거에 튀어나올 뻔했어. 아제이비가 자신의 잘린 머리를 머리카락으로 잡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 그는 금발머리의 얼굴에 발을 디디고 비웃었어.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왜 그래? 이제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그는 금발머리를 풋볼처럼 방 전체로 차버렸어. 주변의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유령, 유령, 사방으로 도망쳤어. 팡유는 소동의 고개를 돌렸고 머리 없는 아제이비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어. 메이지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거에 지릴 뻔했어. 말도 안 돼. 이건 미쳤어. 하지만 그를 공격하는 대신 아제이비의 관심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 그의 시선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시험지 조각에 꽂혔어. 메이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는 손을 들었어. 이봐, 사고였어. 맹세컨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너무 늦었어. 아지브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철퇴처럼 휘둘렀어. 그는 그것을 대포알처럼 곧바로 던졌고 그로 인해 지지가 만들어졌어. 그 좀비는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었어. 크런치. 그 두개골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어. 그 엄청난 힘이 그를 1km나 날려버리고 포병처럼 추락했어.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자기 머리를 무기로 쓰다니. 너무 잔인해. 저게 우리가 알던 어리숙한 아제이가 맞아? 금발 녀석은 바닥에 엎드려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완전히 망가졌어. 한 소녀가 떨면서 아제이에게 속삭였다. 아, 아제이. 전에 내가 약 줬었잖아. 기억해.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갑자기 몸을 숙이자 발밑의 바닥이 갈라졌다. 다음 순간 그는 미사일처럼 튀어나갔다. 충격파에 학생들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옥상에서 강신은 씩 웃었다. 나쁘지 않아. 저 힘의 분출은 인상적이야. 공중에서 굴러다니던 메이지지는 간신히 몸을 가눴다. 날아다니는 머리를 보며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너는 뭐야? 하지만 아제이의 몸은 이미 따라잡았다. 그는 공중에서 자신의 잘린 머리를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젖혀 메이지지의 바로 위에 착지했다. 잠깐만, 형제. 내 말 먼저 들어봐. 메이지지가 애원했다. 그의 유일한 대답은 소름 끼치는 살기등등한 웃음이었다. 메이지지는 으르렁거리며 소리쳤다.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해. 쨍그랑. 아제이는 자신의 두개골을 망치처럼 휘둘러 메이지지의 가슴에 박아 넣었다. 눈부신 초록색 섬광이 터져나오며 메이지지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지상에서 군인과 좀비 모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민간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쾅! 아제이가 먼저 착지했다. 충격파가 땅에 균열을 일으켰다. 메이지지가 땅에 닿기도 전에 아제이는 다시 머리를 던졌다. 그 일격에 메이지지는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콰작! 그는 곧장 고층 빌딩을 뚫고 지나갔고 유리와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렸다. 아제이가 막 쫓아가려던 찰나 주변의 좀비들이 몰려와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다. 거대한 시체 괴물의 지휘에 따라 좀비 무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제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날카롭게 몸을 돌려 하늘을 찢을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그 충격파는 파괴적이었다. 좀비들은 즉시 재로 증발했다. 심지어 근처의 인간들까지 날아가면서 귀와 코에서 피를 쏟았다. 차가운 콧방귀를 끼며 아제이는 몸을 낮췄다. 쾅! 그는 살아있는 포탄처럼 솟아올라 메이지지를 다시 쫓기 시작했다. 지상의 군인들은 자신의 잘린 머리를 손에 든 채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침착하게 보고했다. 국장님, 자기 머리를 들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비들을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제이는 메이지지를 따라잡았다. 다시 한번 그는 머리를 무기처럼 휘둘러 적에게 잔혹하게 내리쳤다. 메이지는 힘없이 헝겊 인형처럼 던져지며 울부짖었다. 사오헤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강씨에게 속삭였다. 왕, 저 녀석은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강씨는 비웃기만 했다. 저 녀석이 불사신이라고? 그렇다면 훨씬 더 흥미로워지겠군. 한편 아제이가 전장을 정리하는 동안 인간 군대는 마침내 캠퍼스를 돌파하여 구조를 시작했다.
한 여학생이 팡이를 부축하여 출구로 향하는 동안 갱음과 함께 거대한 무언가가 위에서 추락했다. 그것은 아제이에게 다시 한번 땅에 던져진 메이지지였다. 잠시 후 아제이 자신이 갱음과 함께 착지했고 땅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그의 모습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사오헤이는 필사적으로 낙서하며 강시에게 보고했다. 폐하, 이 녀석의 수치는 거의 완벽합니다. 기형지수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폐하께서 구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의 물리적 공격은 논리를 벗어납니다. 만약 그가 통제 없이 성장하여 반항기에 접어들면 인간 사회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마지막 특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장에서 아제이는 군인들과 생존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잘린 머리를 침착하게 다시 붙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꿈틀거리고 근육이 움직이며 단단해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포효와 함께 그는 진정한 아제이로 변신을 완료했다. 팡이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헐떡였다. 맙서사, 아까 그 꼬맹이 좀비가 진짜 너였어? 멀리서 부서진 메이지지가 힘없이 깨깨거렸다. 내 시험지를 망가뜨린 건 이미 사과했잖아. 그가 학생들은 내 거라고 했어.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아제이는 비웃으며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지? 전부 다 내 거야. 내가 기억 못하면 말한 적 없는 거야. 메이지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뻔뻔한 거짓말쟁이, 좀비의 수치. 인간만큼이나 역겹군. 그는 으르렁거리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가 널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두 사람이 다시 충돌할 준비를 하면서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편 팡이와 반 친구들은 떨면서 출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고 오싹한 생각이 그들을 엄습했다. 아자이가 메이지지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도 있어. 그들이 학교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크래쉬. 그것은 입구를 들이받아 유일한 탈출구를 봉쇄했다. 공포가 들불처럼 번져갔다. 희망은 그들의 얼굴에서 빠져나가고 오직 공포만 남았다. 그때 그림자가 그들 뒤에 어른거렸다. 아제이베가 앞으로 나서며 입술을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는 으르렁거렸다. 너희들은 모두 내 것이라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나가.